햇살이 창문을 통해 호화로운 1등석 안으로 은은하게 흩어져 들어왔습니다. 가브리엘 발레라는 넓은 가죽 시트에 앉아 성공의 만족감을 음미했습니다. 올해 산시우세인 그는 제게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맞춤 정장과 고급 시계로 엘리트의 면모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가브리엘은 이미 노트북을 펼치고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현란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계획 최종 조정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의 사업의 다음 도약을 결정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승무원이 건네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눈빛에 자신감과 차가움을 드러냈습니다. 얼음 더 필요하신가요?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브리엘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아이도 수다스러운 여행객도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대어 몇 시간의 고효율 작업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몇 줄 뒤에서 소란이 일어나 1등석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가브리엘은 불쾌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의 노부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숨이 좀 막혀요. 노부인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가브리엘의 넓은 좌석에 머물렀고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호흡 곤란을 완화할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은 잠시 멈칫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제가 일하고 쉬려고 구매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손님, 상황이 급합니다. 정말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승무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가브리엘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들의 준비 부족이 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결국 일반석의 다른 승객이 나서서 노부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그들을 쏘아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이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희생하는 거지.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을 열어 사업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가브리엘은 가장 먼저 1등석을 나섰습니다. 그는 발걸음은 확고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비행 중에 계획의 마지막 손질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내일 그는 중요한 투자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줄 회의실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사업 정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비행에서의 차가운 행동이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가브리엘의 고층 아파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세심하게 매만졌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녹색 눈동자는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와 나 자신을 위해 역사를 만들어야 해. 가브리엘은 고급차를 몰고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그의 사업처럼 힘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무실로 들어서자 비서 클레어가 다가와 그에게 신선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발레라 씨, 회의실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가브리엘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익숙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도움을 거부했던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발레라, 마침 잘 왔네.
그의 사업 파트너인 사무엘 도어티가 일어서서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소개하지. 이쪽은 내 어머니 엘리자베스 도어티시네. 가브리엘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어제 본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은 탐조등처럼 가브리엘을 쏘아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빠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비행기에서 심은 씨앗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엘리자베스 도어티와 시선을 마주치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표정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심장은 북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가브리엘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그를 다시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예의를 차리려 애썼지만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어티 부인, 어제 여행은 괜찮으셨나요? 엘리자베스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여행은 좋았어요. 다만 작은 소동 때문에 사람들 간의 상호 도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죠. 회의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오늘의 의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는 어제 비행기에서의 차가운 행동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시작하죠. 사무엘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레라 씨가 제안한 협력 계획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계획은 향후 몇 년간 우리 사업 발전의 중점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데이터와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협력의 엄청난 잠재력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가브리엘은 프로젝터 화면의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잠재 수익률은 발픈지 산시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이것은 단순히 수익성 높은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장 지위를 높일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논리 정연한 논리와 상세한 데이터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을 만족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자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설명이 끝나자 엘리자베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발레라 씨, 당신의 계획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은 고려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언급한 프로젝트가 지역 환경이나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요? 이 질문에 가브리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데이터와 분석은 풍부했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는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도어티 부인,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을 더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발레라 씨,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대가를 잊어버립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윤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짧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브리엘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말이 자신의 계획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했던 그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엘은 가브리엘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레라, 어머니는 늘 세심한 분이시라는 걸 알려줘야겠네.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거야. 알겠네. 가브리엘은 작게 대답하며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계획을 보완해서 어머니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겠네. 사무실로 돌아온 가브리엘은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바라보며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항상 냉정함과 자신감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변수의 흐름이 깨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비행기에서의 차가운 행동과 계획에서의 부족함 등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가브리엘이 회사를 나서려 할 때 비서 클레어가 문을 두드리고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발레라 씨, 도어티 부인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편지를 받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레라 씨, 성공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성취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엘리자베스 도어티. 그는 메모를 쥐고 엘리자베스의 글씨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내면의 평정을 깨트리는 빛과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성공을 돈과 권력의 축적으로만 정의했고 그 이상의 의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태도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번 협력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과 삶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가브리엘은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을 간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차가운 태도가 그에게 소중한 관계를 잃게 하고 고독한 성공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몰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든 진정한 성공을 찾기 위해서든 그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가브리엘의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밤을 새웠고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 손으로 쓴 메모, 식은 커피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강력한 원동력이 타올랐습니다. 도어티 부인 말이 맞아. 그는 중얼거리며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변해야 해. 가브리엘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단기 수익에만 집중했던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 개발 계획도 추가하여 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획 이면의 가치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계획을 수정한 후 가브리엘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는 더 침착했지만 긴장감도 더 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탐조등처럼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발레라 씨. 엘리자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안이 기대되네요. 새로운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자료를 들고 수정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추가된 사회적 책임 부분,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그의 목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엘리자베스를 힐끗 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했지만 내용에 집중하려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통해 회사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가브리엘은 결론지었습니다. 성공은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발레라 씨, 이번 수정을 통해 당신의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한 당신의 진짜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것이 당신의 신념인가요? 아니면 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수정인가요? 이 질문은 가브리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이번 협력이 완전히 무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엘리자베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어티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방향이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단기적인 이익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장기적인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성공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신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레라 씨, 당신의 대답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한마디 말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엘이 가브리엘을 찾아와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발레라, 오늘 잘했네. 어머니께서 자네를 다시 보시는 것 같아. 가브리엘은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이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사무엘. 계속 노력하겠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발레라 씨, 저는 환경감시 기관 담당자입니다. 귀사의 한 프로젝트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가브리엘은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사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날 가브리엘은 즉시 회사 임원들을 소집하여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팀은 외딴 지역의 화학 공장에서 불법 배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 관리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지만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홍보 담당 이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브리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결정에 회의실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그는 이 위기가 회사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큰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브리엘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엘리자베스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변화는 한마디 말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준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어티 부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제 계획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엘리자베스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레라 씨,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브리엘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가가 어떻든 이 위기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차에 앉아 곧 이륙할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위기로 가득한 사무실을 벗어나 잠시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눈부신 햇살이 푸른 바다 위로 쏟아졌습니다. 야자수는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섬의 분위기는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여행 가방을 끌고 거친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은 그에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섬의 작은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호텔 주인은 그에게 차가운 코코넛 주스를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번잡한 세상을 잇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 날, 가브리엘은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발을 딛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갑자기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노인 어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부는 체구가 작았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로 낡은 어망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능숙하고 집중적이었고 마치 온 세상이 그 어망에 담긴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은 참지 못하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부는 고개를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 경치가 좋죠. 네, 정말 아름답네요. 가브리엘이 대답하며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매일 여기서 고기잡이를 하시나요? 물론이죠. 고기잡이는 제 삶입니다. 어부는 손가락으로 어망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이 어망은 10년 넘게 썼어요. 제 오랜 친구 같죠? 가브리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10년이요. 새 것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바꿔야 하죠? 낡았지만 찢어질 때마다 수선할 수 있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과거의 것을 고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때도 있지요. 어부의 말에 가브리엘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이 소박한 어부에게 세속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가브리엘은 어부 미겔과 친해졌습니다. 그는 미겔이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섬 주민들이 존경하는 어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겔은 가브리엘을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겔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브리엘, 왜 여기에 왔나요? 도망쳤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자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기는 바다의 폭풍과 같습니다.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한다고 폭풍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폭풍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미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싸운다면 폭풍은 영원히 당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운다면 폭풍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쩌면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가브리엘은 섬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미겔에게서 고기잡이를 배우고
거친 손으로 어망을 던지며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부두 수리를 도왔고 아이들이 해변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곳 사람들이 모두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즐거움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브리엘은 마을 시장에서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들고 수줍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목걸이 하나 사시겠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가브리엘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조개 껍데기 몇 개가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절하려다 미겔의 말을 떠올리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목걸이인데 갈라진 조개 껍데기는 왜 바꾸지 않았니?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갈라졌지만 여전히 예쁘잖아요. 불완전해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소년의 말은 가브리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사업이든 삶이든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불완전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간과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모래사장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과 뉴스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직원들의 의심과 동요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져야 했고 회사와 직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어티 부인, 이제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가브리엘은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미래의 답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가브리엘은 도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이코노미석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도시의 활주로에 착륙하자 시끄러운 차량 소음과 네온 불빛이 그를 다시 감쌌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회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놀라는 사람, 의아해하는 사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짧은 부재가 회사 전체에 불안감을 가져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레라 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비서 클레어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오늘 아침 긴급 회의를 열어 환경 오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직원 회의를 준비해 모두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해.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단상에 서서 예전과 같은 자신감 대신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는 우리의 관리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통된 가치관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작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직접 오염 현장에 가서 직원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모든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모든 직원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의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파괴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고 박수 소리는 곧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브리엘은 화학공장 오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재킷을 입고 팀과 함께 공장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공기는